자, 현대 산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은길의 무제라는 작품이었는데 학생들이 독해내기에 좀 까다로웠던 작품입니다. 자, 신수능에서 실제 문학의 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그대들은 앞으로 더욱더 낯선 작품, 그 다음에 독해하기 힘든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기본 원리를 익혀두지 않으면 수능에서 승산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산문을 독해할 때는 고전이나 현대나 기본 툴이 모였어요. 그렇죠. 장면별로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분석해라. 그치? 인물이 바뀌어? 그럼 장면 바뀌는 거야. 이거를 선지에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에다가 장면 번호를 넘버링하고 그때 메인의 인물들에 관해서 대화하는 인물들 내지는 뭐 갈등하면 내지는 뭐 서로 그치 뭐 좋으면 어쨌든 서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메인의 인물들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해놓지 않으면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절대 읽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기본적인 독해 원리를 적용해서 읽어나가면 내가 생전 보는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는 게 또 그치 수능의 지금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독해 원리를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제 모르겠어요. 자, 뜻 모르겠어요. 읽으면서도 한동안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무제라는 사람이 고모부하고 되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해요. 뭐요? 이북 출신이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쳤으면 안 되죠. 그쵸? 자, 선생님 저 이거를 사실 놓쳐가지고 뭐가 공통점인지 끝까지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내가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작품은 바로 보기 있는 문항으로 뛰어들어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보기가 주어진 문항에서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죠. 이런 이북, 그치? 한마디로 분단의 아픔, 거기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의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던가 그리워하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작품이야 이랬잖아. 그러니까 복무제라는 사람은 고모부와 이북 출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향도 떨어져 있고 가족과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외로운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라는 게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어쨌든 주어져 있는 거 안에서만 먼저 캐치하면서 갑시다. 그러면서 나가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복무제 본명이 나오죠. 조연봉 씨는 도대체 왜 이 무제라는 것을 계속 고집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과장이 추측해봐. 그 단어 뜻은 알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 같은 걸 표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추측해. 근데 몰라.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조연감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나가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장난인가 아니면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손해 끼치는 행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장은 떠나고 나서 나가 다시 혼자 생각에 잠기죠.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초기에 그치 이 매 페이지마다 교정 작업을 볼 때마다 이 무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가지고 너무 이상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이거 만드는 사람이 실수를 했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사 초기에 동료에게 질문을 했더니 사전 찾아보시오 했더니 찾아봤더니 웬 안개라는 단어로 지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무제라는 거를 고집하고 있는 그치? 뜻도 도대체 왜 쓰는지도 모르겠는 이 조연봉의 희한한 행동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줄거리에서 그치? 바로 고모부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나가 고모부를 갱생원으로 보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 조연봉 씨 복무제가 되게 외롭게 돌아가셨다라는 복무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갑자기 고모부한테 이 갱생원에 보내려고 했었던 거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진짜 보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인물 바뀌었잖아요. 고모부와 나의 대화로 가죠. 고모부는 계속 생각이 안 난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요. 나는 엄청나게 답답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요. 정보를 자꾸 뒤에 주기 때문에 읽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뭐가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갔더니 정보 다 주죠. 북에 두고 온 자신의 셋째 자식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 있어?
북에 두고 온 거지. 자, 그러니 만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식을. 그래서 그 얼굴도 기억 못하다가, 얼굴 정도는 기억을, 그치?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는 이름까지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 고모부의 굉장히 피폐해지고 나약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 나가 뭐라고 위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알려주고 싶었대. 그 셋째의 이름은 이승곤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가 말해? 고모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이거 고모부 잘못이 아니에요. 보입니까? 그래서 아니 분단이 된 게 왜 고모부 잘못입니까? 고모부 잘못 아니에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잊어라. 자,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또 쭉쭉 전개를 시키죠. 아, 내가 고모부를 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역할 한마디로 자식이 해야 되는 이승곤에 내가 대역을 해줘야 되는구나. 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조국의 통일이라는 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 안에서 마냥 그치 통일되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기다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건 너무나 잔인한 행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 통일이. 그런데 계속 자식 그려하면서 아파하면 고모부만 늙어가고 고모부만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 잊고 그치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잊고 그냥 고모부의 삶을 사시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승군이라는 본명을 자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고모부가 잊고 살아가길. 왜? 어차피 통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막연한 기다림을 주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통일이 막연했다라는 이 문장을 안 놓쳤으면 아주 훌륭하다. 자, 그러면서 내가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갱생원에 보내지 않기로. 그치? 갱생원에 보내는 건 별론 것 같아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귀뜸하면서 작품은 끝이 나죠. 문제